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익률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FSD 주가 시나리오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FST 주가 시나리오는 이미 제 블로그에 이렇게 12월 1일자로 먼저 올렸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지만은 현재 뭐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안 하고 기존에 올렸던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현재 FST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블로그 내용 그대로 아직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면 일단은 2018년과 2019년 이 사이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마이너스 56%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 한 5월 고점 대비해서 2018년 12월까지 약 6개월이죠. 거의 반년 동안 해서 반토막이 났고, 그 뒤로는 이제 20년 팬데믹 폭락장 나오면서 마이너스 58% 이것도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이게 약간 공통적인 상황인 건데, 이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도 반토막 이상 났고 마이너스 56%, 그리고 이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58% 거의 흡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락률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는 펠리크 투과율이 88%가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었죠. 언론을 통해 이제 공개가 서서히 됐었고, 2020년도 당시에 창사일의 최대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48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도 최고 실적이고, 아마 이 영업이익 248억이 현재의 고점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유동성이 많이 유입이 됐죠. 뭐 헬리콥터 머니 이렇게 뿌려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 평균적으로 2019년 당시에 7,000원대에서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있던 주식이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3만 원대 3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배에서 5배 급등을 했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EUV 테마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나노 시대가 이어졌고,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약 7% 이게 금액으로는 430억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한 주도 팔지 않고서 유지를 하고 있는 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년도 뭐 21년도 별다른 이슈 없다가 22년도 이제 반도체 수요 둔화가 일어났죠.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경기 침체, 물가 상승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이것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전 2018년과 2019년 당시에 폭락과는 더 대비되게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이거는 마이너스 72%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기간도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2년 넘게 어,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를 견뎌내시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차이가 있었고, 2022년도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 P3를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 P4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펠리카 투과율이 사실상 뭐 이미 90%, 그러니까 최소 마지노선인 90%를 넘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SNS 텍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91%를 넘겼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뭐 FST의 경우에는 제 기사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일단 암묵적으로 90%는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90% 넘어갔겠죠. 제가 이제 기사를 막 그렇게 더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뭐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정도에 인텔이 이제 선단 공정 경쟁에 이제 진입을 했죠. 1.8나노를 언급을 하면서 뭐 거의 뭐 4나노, 3나노는 거의 건너뛰고 이 최선단 공정 1나노 한 2나노 이거를 단번에 이제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선단 공정 경쟁에 진입을 했죠. 일단은 뭐 FST가 현재까지도 삼성전자의 펠리클을 납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ASML 노광 장비 한 대에 3천억 정도 하죠. 이 노광 장비에 펠리클을 투입을 해서 시험 운행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할 수도 있는 장비의 오류, 고장 이런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기피를 해왔었다. 특히 2021년도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워낙에 좋았고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뭐 노광 장비를 테스트용으로 어떻게 돌릴 엄두가 안 났겠죠. 그래서 현재는 아마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FST가 이 ASM의 노광 장비에서 결국에는 퀄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뭐 ASML의 인증이 필요한 거죠. 우리 노광 장비에 FST 펠리클을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인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차 이루어지면 2023년 하반기 빠르면 2023년 하반기 늦어도 2024년 상반기 중으로는 펠리클이 FST의 펠리클이 이제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어, 공급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관점 하에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믿고 확신을 하고 다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23년 1월 당시에 ASML CEO가 콘콜에서 고객사들이 우려하는 리세션의 기간이 ASML 장비 평균 리드 타임보다 짧다고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했던 23년 1월 당시에도 ASML은 이 노광 장비 수요를 계속 확신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경기 침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ST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ASML의 노광 장비가 계속 지속적인 수요가 탄탄하고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잠재적으로 그 노광 장비의 거의 필수적인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그 비싼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펠리클이 당연히 쓰인다. 특히 이제 뭐 5나노, 4나노, 3나노 게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 펠리클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필요해지고 그 수요는 결국에는 ASML 노광 장비가 일으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ST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ASML 장비의 평균 리드 타임이 경기 침체 우려보다 훨씬 더 짧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는 장비를 잘 판다 그거죠. 노광 장비를. 그러면 FST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펠리클을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 수요는 뭐 일본의 미쓰이 화학 거기하고 뭐 SNS 테크가 어떻게 펠리클이 이렇게 양분이 돼서 공급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결국에는 FST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ASML 노광 장비 수요에 따른 그 수요를 잡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ASML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여긴 삼성전자에 꼭 EUV 펠리클을 납품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2년 매출 비중을 살펴봤더니만요. 이제 DUV 펠리클이 FPT 매출의 44%. 이게 거의 8, 90%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펠리클 비중입니다. 그리고 칠러 장비가 나머지 5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칠러 장비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반도체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칠러 장비 하면은 뭐 탄탄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캐시카우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FST를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칠러 장비, 뭐 GST나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칠러 장비에 대한 수요를 기대치를 더 많이 걸고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상 FST는 뭐 칠러 장비의 경우에는 그냥 뭐 기본적인 캐시카우 정도의 역할로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EUV 펠리클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인 이익, 결국에는 숫자가 언제 찍히고 얼마나 찍히느냐, 그것을 보고 현재 일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EUV 펠리클에만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DUV 펠리클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5나노 이상의 레거시 공정에서는 DUV 펠리클이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사들을 보면 중국에서의 ASML 장비가 많이 팔리고 있다, 예약이 됐다, 그런 기사도 많고. 근데 이제 또 FST는 시안 공장인가요?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펠리클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미 시안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안이 지금 맞는지는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서도 결국에는 FST의 뭐 DUV 펠리클을 어떻게 이렇게 공급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내년과 뭐 내후년 24년 25년에 대한 수요요. 그리고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자회사죠. 자회사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중국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고, 사실상 뭐 선단 공정에 필요한 그 계측 장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FST도 뭐 이 DUV 펠리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떻게 더 현재보다 훨씬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EUV 펠리클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DUV 펠리클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만, 네, 뭐 그렇게 근거는 없습니다. 예, 제가 뭐 회사 관계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당시에 이제 FST가 삼성전자에 장비를 처음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EUV 펠리클 탈부착 장비 EMPD하고 EUV 펠리클 검사 장비 EPIS입니다. 이 두 장비를 현재 납품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됐고, 공개가 됐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ASML 노광 장비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플랫폼 장비, 그러니까 ASML 노광 장비와 함께 쓰일 장비들을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FST 장비로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삼성전자가 향후 5년 동안 ASML 노광 장비를 50대, 그러니까 1년간 10대씩 들여온다고 합니다. 최근 뭐 12월이었나요? 그때 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5년간 50대 들여오면 이거 한 대당 몇 대가 필요한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대당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런 플랫폼 장비들이 뭐 따다닥 이렇게 붙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 수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재 FST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EUV 펠리클보다는 EUV 이제 장비를 더 기대를 하고 사실 투자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블로거 분들과 이런 이렇게 투자자 분들보다 EUV 펠리클, 뭐 그것보다는 EUV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이었죠. 이제 FST가 330억 규모 펠리클 생산 증설을 공시를 했죠. 그래서 아마 한 24년 하반기면은 이제 양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교 사업장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5나노, 4나노 그리고 이제 뭐 3나노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수율 이슈도 있고 뭐 TSMC도 마찬가지고 해서 뭐 일단은 3나노 시대는 개막이 됐지만 현재 뭐 주력은 5나노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는 뭐 거의 2나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술 발전 속도 그러니까 약간 기술을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물론 수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은 이 시장이 바라보는 시장과 업계가 바라보는 그 레벨은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나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하이 NA, EUV용 펠리클 양산 이런 이게 이제 나왔었고 최근에 이틀 전이었나요? 인텔이 ASM의 노광 장비를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되면서 하이 NA용 EUV용 장비였죠. 처음으로 받게 되면서 이제 이나노 시대가 개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ASM의 노광 장비를 꾸준히 최소 뭐 최대 1년에 한 10대씩 들여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10대에 한 대당 FST의 EUV 뭐 장비들이 얼마나 이렇게 플랫폼이 이렇게 붙어 가느냐 그게 이제 24년, 25년 FST가 실질적인 이익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EUV 펠리클을 과연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것이고 하게 된다면 이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 찍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FST가 330억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규모가 최소 10만 장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는 EUV용이냐 DUV용이냐 했을 때 공시에서는 그냥 펠리클 생산을 위한 그런 공시였 그렇게 이제 글씨가 써져 있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뇌피셜이지만 뭐 EUV용과 DUV가 DUV 둘 다 증설을 하려는 목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뭐 EUV 펠리클이 뭐 한 장에 어, 얼마였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천만 원이었나요?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보니까 제 블로그를 다시 보니까 장당 5천에서 1억 원 사이였네요. 근데 정확히 이게 이렇지 않더라도 뭐 최소 1,000억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뭐 몇천 점만 팔아도 이익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사실 FSC가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2020년도의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이 248억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가 넘어가고 한미 반도체도 이제 1,000억대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재주, 장비주 약간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로 따졌을 때는 현재 이 EUV 장비와 EUV 펠리클이 하나도 팔리지 않고 있는 아는 상태에서의 FSC 이익이 정말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뭐 FSC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좀 엄청나게 유명하신 그 FST 투자자 블로거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누군지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자세히 써놓은 일본 레이저텍을 이제 따라가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일본 레이저텍의 멀티플이 50배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서 이 멀티플에 대한 관점을 언급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는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멀티플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시장 상황마다 아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변동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FH가 당연히 멀티플을 못 받죠. 이익도 안 나오고 시장 여건도 안 좋으니까. 애초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반도체 주식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안 쳐줬죠. 근데 이게 24년, 25년 반도체 호황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 멀티플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치나 뭐 최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2022년도 FH가 멀티플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2024년, 25년에도 이렇게 낮은 수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게다가 이제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재 시간은 FST의 편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미 올해부터 EUV 뭐 EMPD나 EPIS를 이미 삼성전자에 실제로 납품을 했고, FH가 이거 뭐 한두 개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비 지금 4대에서 5대 개발하고 양산하면서 삼성전자에 이렇게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여기서 뭐 더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뭐 EUV 펠리코도 계속 시일이 흐를수록 어떻게 이제 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익이 찍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멀티플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고, 또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졌을 때요, 그것도 아닐 뿐더러 현재 시장 여건, 업황 자체도 시간이 흐를수록, 시일이 흐를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런 사이클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호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4년과 25년 이 향후 2년을 따졌을 때는 최소한 2023년 받았던 FST의 멀티플보다는 훨씬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정말 확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게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2023년 하반기 EUV 펠리클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그런데 현재 2023년 EUV 펠리클 뭐 그렇게 미쓰리 제품만 일단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4년은 삼성전자가 현재 증설 중인 텍사스 이제 테일러 팹에서 4나노 양산 예정이다.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분도 계속 들고 있고 뭐 투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멀티플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여기는 FLT의 장비들이 삼성전자가 현재 잡아놓은 플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더 이렇게 상견지명 그런 거를 드릴 수가 없네요. 뭐 제가 또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저도 뭐 투자자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좋은 글들을 이렇게 써주시는 FST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비루하지만 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빼먹은 거 궁극적으로,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단순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FSC는 한 연간 영업이 600억에서 1000억 사이를 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빠르면 24년이 될 수가 있고요. 늦으면 25년이겠죠. 늦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따지면 한 25년에는 600억 정도는 당연히 찍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EUV 장비만 잘 팔리더라도 저는 600억대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찍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EUV 펠리클이 이제 진짜 삼성전자에 납품이 돼서 숫자가 찍힌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1000억대 영업이익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시기는 뭐 2025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저는 23년 7월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다른 이제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늦게 투자를 했지만 좀 더 이렇게 오래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내년까지만이라도 뭐 좀 믿고 보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대감과 실제 이익, 얼마나 이익이 성장하느냐에 따라 결국 주가는 그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20년도 영업이익 248억대 찍힌 주가 구간이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 수준은 이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248억에 현재의 멀티플 수준. 근데 이게 24년, 25년에 영업이익이 만약에 600억 그리고 멀티플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덕분에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FST 목표가를 뭐 4만 원이니 5만 원이니 뭐 이렇게 좀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600억에 멀티플 10배만 하면은 멀티플 10배를 주면은 시총이 6천억이에요. 그런데 EUV가 단순히 멀티플 10배 정도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가 호황 시기에 멀티플 20배는 받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반도체 장비사들이 20배는 받아요. 근데 이거 FST는 EUV잖아요. 게다가 펠리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멀티플 20배라고 하면은 600억에 20배.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주가가 2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의 2배면은 4만 9천 원에서 한 9만 원, 5만 원 되겠죠. 기본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천억대에 가까워지고 멀티플이 뭐 30배다 하면은 뭐 진짜 시가총액이 2조, 3조 뛰어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추정 영업이익과 향후 멀티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냥 이거 냅둬도 되는 금액 수준을 현재 1,500만 원 정도밖에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은 그냥 마음 편한 투자금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뭐 빼거나 그럴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목표가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600억 그리고 멀티플 한 20배에서 30배 이상 받는 구간까지 한번 보유를 할 생각인데 다들 뭐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FST가 EUV 펠리클 하나도 못 팔고 EUV 장비만 삼성전자하고 뭐 다른 파운드리 업체 이렇게 조금씩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연간 영업이익 600억 이상 찍힐 거라고 보고요. 멀티플은 최소 20배 이상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현재 주가보다 당연히 2배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멀티플이 30배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 현재 주가 대비 3배에서 4배 성장을 하는 거고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좀 투자 기간이 길어지시고 이렇게 좀 루즈해지더라도 좀 더 확신을 가지시고 같이 이렇게 투자를 이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 국내에 EUV 하는 업체가 장비 만드는 업체는 FS밖에 없고 뭐 펠리클이라고 해봐야 SNS 탭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뭐. 예. 그래서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시가총액 2조 가까이 바라보고 있고 뭐 그거는 시가총액 2조 수준은 25년쯤이면은 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FST가 정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플랜대로 간다고 하면요.
또 뭐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이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0만 원 정도 비중 확대를 해서 현재 1,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계속 투자를 확신 있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24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1년 1년 금방이기 때문에 정말 1년만 더 지나면 사실상 2025년이에요. 뭐 눈 딱 감고 1년에서 2년 사이만 더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다들 힘내서 FEC 투자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뭐 꾸준히 수익률 영상 보유하고 있다는 생존 신고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FST 투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